섬유 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옷감입니다. 6.25 전쟁 이후 산업화라는 숙제를 떠안게 된 대한민국에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휴전 바로 다음 해인 1954년 제1모직을 설립한 바 있는데요. 의식주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옷을 뜻하는 글자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만큼 옷을 만드는 기초 소재가 되는 섬유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섬유는 면화와 같은 자연물질이나 석유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 같은 화학물질을 원료로 만드는데요. 섬유로 옷을 만드는 것은 섬유의 수많은 활용 방법 중 극히 단편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소재로 섬유를 만드느냐에 따라 성면과 같은 건축자재, 타이어, 정수기 필터, 자동차 부품까지 섬유의 용도는 무한정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한 연구소에서 섭씨 3000도의 높은 온도를 버틸 수 있는 최첨단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강 제품을 만들 때 흔히 보는 쇳물의 온도가 섭씨 1500도가량이니까 쇳물보다 2배나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섬유인데요. 이것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1970년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7월 27일 세계 최초로 우주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리오셀계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리오셀계 섬유는 나무로 만든 섬유입니다. 펄프를 가공해서 만든 소재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섬유인데다가 땅에 묻으면 생분해되는 환경 친화적 소재이기도 한데요. 리오셀계 섬유를 의류업계가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목한 이유는 이 섬유가 우주 발사체나 유도 무기와 같은 우주 산업 및 방위 산업에서 핵심 첨단 소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3월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종합연소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단 7개뿐인 독자적인 로켓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거나 심지어 못된 마음을 먹는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한국은 올해 10월 독자 기술로 인공위성 발사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30년에는 최초로 달 착륙선까지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부터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인 동시에 6번째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성공의 밑바탕에는 기초 과학기술, 특히 소재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리오셀 탄소 섬유도 그중 하나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발사체 추진기간 운용에 필수적인 리오셀계 탄소 섬유를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 발사체가 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릴 때 발사체의 내부에서는 액체 연료가 타면서 엄청난 양의 화염과 열기가 발생합니다. 그 온도는 용광로의 2배인 섭씨 30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용광로마저도 녹여버리는 강한 열을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소재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촉매 화합물 함침 기술을 통해 리오셀계 섬유가 높은 온도에서도 타지 않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을 개발하면서 섭씨 2200도씨가 넘어가는 초고온에서 리오셀계 섬유의 불순물을 제거해 탄소 함량이 99%를 넘는 리오셀계 탄소 섬유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탄소 섬유는 우주 발사체가 발사대를 떠나 섭씨 3000도씨의 열을 내뿜는 동안 바로 녹거나 타지 않는 높은 내열 기능과 내화 성능을 갖추게 되는데요. 100% 탄소로만 구성된 다이아몬드도 섭씨 1200도를 버티지 못하고 불타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튼튼한 소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리오셀계 섬유 기술력은 전 세계 선두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과 한일합섬은 공동연구를 통해 리오셀계 섬유 상업화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는 영국의 아코디스, 오스트리아의 렌징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일궈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IMF를 맞아 한일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2007년까지 이어진 한일합섬의 법정 관리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연속식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통해 탄소 함유율을 99% 이상 끌어올려 섭씨 3000도 이상 고온에서도 단열 효과를 낼 수 있는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우주개발 산업과 방위 산업의 경쟁력, 그 기술력을 뒷받침한 섬유 소재 기술력과 함께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위상 또한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우주 발사체 및 유도무기 체계의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내열 부품인 리오셀계 탄소 섬유의 기술적 독립을 이뤄낸 성과라면서 향후 세계 우주 발사체 사업을 겨냥한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먼 훗날 역사는 2021년을 우주 여행이 시작된 해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버진 갤럭틱,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은 회사를 설립한 두 인물이 무사히 우주 관광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지금의 실험적인 우주 여행이 훗날 인류에게는 마치 해외여행 정도로 인식되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요. 세계 5위 규모의 투자 은행인 스위스의 UBS는 오는 2030년까지 우주여행 시장은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해 계획한 시기와 일치하는데요. 바다를 건너는 것조차 어려웠던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50년 만에 일궈낸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우주개발 시대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게 되는 것 또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